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셜 마케팅과 공공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즉 공공 정책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연 광고 또 자살 방지 캠페인으로 유명한 광고죠. 생명의 다리 캠페인, 그리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 있는데 행동경제학, 뭐 너치 이런 사례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금연 정책과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 문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건강 문제 어떻게 하면은 담배를 피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만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적인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런 중요한 보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성공에 있어서 마케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당신들은 비누를 팔듯 형제를 팔지 못하는가? 라고 1952년 한 연구자가 말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케팅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비누를 팔 때, 샴푸를 팔 때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서 우리가 기업이 원하는 방향의 선택을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방식은 비단 기업이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판매할 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들이 운동하게 만든다든지 더 건강하게 식습관을 갖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우리는 비누를 팔 때처럼 인류애를 팔지 못하고 있는가? 공익 광고가 바로 이러한 예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서 설득하고 행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익 광고인데요. 대표적으로 금연 광고가 있어요. 금연 광고. 금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금연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적 방법이 적용이 되는데,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통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통념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어떤 문화적인 걸 말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흡연이 멋있냐 금연이 멋있냐 생각하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멋있게 생각하는, 또래 집단이 멋있게 생각하는 거에 대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연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일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흡연들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너 냄새. 냄새나. 너는 안 난다고? 너도 똑같거든?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네가? 뭐래? 멋있어 보일 거라고? 그걸 누가 믿냐? 믿겠냐? 어이없어 진짜. 우린 담배에 지지 않은 첫 번째 노담 세대. 응, 너한테 절대 안 져. 앞으로도 쭉! 야, 너 우리가 누군지 알아? 지금 노담.kr에서 보건복지부. 네, 이렇게 되게 재밌는 광고를 만들었어요. 노담이라는 걸로 해서 보시면은 또래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그리고 또래 친구들이 맞서 싸우죠. 담배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담배 지는 거는 되게 멋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들은 담배 지지 않아. 우리들은 노담 세대야. 라면서 또 일종의 막 유행어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이런 사회적 통념을 바꾸려는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거 말고도 보시면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담 멤버스에 가입하고 서로 노담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했죠.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바꿈으로써 담배를 피는 건 멋이 없는 거다라고
설득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청소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담배 피는 거 되게 멋없는 거야. 너 담배 피는 거 자기 관리 못하는 거고 되게 쿨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프레이밍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금연 문제, 담배 피는 문제를 개인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지원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서 프레이밍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는 공동의 목표야 라고 사회적 연대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어떠겠어요? 사회적으로 흡연자를 비난하고 되게 이렇게 막 눈총 주는 분위기보다는 이 사람을 좀 도와주자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더 금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겠죠. 이런 광고도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레이밍을 활용한 광고 사례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연 중인 우리 아빠를 위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를 해주고 있어요. 끝난다며 전담으로 바꾼 남편에게 전담을 뺏고 금연감을 선물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연을 선언한 아빠에게 금연 앱을 깔아줬습니다. 식후에 제일 참기 힘들다는 남편에게 저자극 식단을 준비해줬습니다. 금연을 결심한 누군가를 위해 당신도 금빛 조연이 되어주세요. 1544-9030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도 당신을 위한 금빛 조연입니다. 흡연은 도움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흡연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면은 못하는 거를 우리 가족, 친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우리 다 같이 노력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더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겠죠. 서로 지지해주는 흡연을 방지하고 금연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공익 광고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빛 조연, 줄였으면 금연이 되는 언어 유희도 활용해서 아주 재밌게 만든 광고라고 생각이 돼요.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가 다양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원하고 돕는 주변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금빛 조연을 통해서 결국 담배를 끊을 수 있었다라는 스토리. 노담 도와줄게요. 진심으로 노담 도와줄게요 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면 여러분 어떠세요? 나도 모르게 너무 고마워.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이 질병을 끊어낼 수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더 담배를 끊기 쉬워지지 않을까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위험합니다 라고 위협을 해서 그걸 통해서 감정적 소구를 하는 거죠. 위협감을 주고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담배를 더 이상 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흡연을 했더니 이렇게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혐오감이나 위협감을 불러 일으키는 광고들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과거의 공익 광고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20년 전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출연한 금연 광고 기억하십니까? 당시 흡연율이 뚝 떨어질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고인이 다시 한번 금연을 당부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폐암 투병 중 담배의 해로움을 증언했던 고 이주일 씨. 흡연 피해자가 직접 금연을 당부하는 모습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이주일 씨는 거듭 금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 많이들 하고 있죠? 네, 이주일 씨가 나오는 이 광고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런 건강에 대한 위협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흡연율이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당시에 유명인이 나와서 이렇게 내가 담배 때문에 내 건강도 망치고 내 생명도 위협이 됐다는 메시지는 사실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이런 광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위에 사례들을 보셨잖아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통념을 활용하는 광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거는 쿨하지 못한 거고 담배를 끊어야지만 쿨한 거야. 그게 정말 멋있는 거야 라는 사회적 통념을 활용한 광고.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로는 프레이밍 활용해가지고 담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라는 거. 세 번째로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위협감을 일으키고 막 혐오감이나 걱정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광고. 이런 광고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도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당연히 있는데요. 보면 공익 광고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프레임보다는 긍정적으로 프레임된 메시지에서 더 호의적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행동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광고보다는 부정적인 광고에 더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면은 광고 보고 기분은 되게 좋지 않고 광고를 좋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부정적인 위협이 더 도움이 됐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주일 씨의 광고가 실제로 흡연율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좋은 예겠죠. 광고뿐만 아니라 담배값 디자인도 여러분 보시면은 법적으로 강제된 광고들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 흡연하면 치아 변색된다 이런 식으로 경고 그림과 문구가 모든 담배에 붙어 있죠. 24개월 주기로 변경되는데 최근에 2022년 6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원에서 제4기 담배값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업데이트했어요.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폐암이 바뀌었고요. 후두암도 바뀌었고 구강 사진도 바뀌었죠. 보시면은 되게 혐오감과 불쾌감이 일어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간접 흡연, 기형아 출산, 발암물질 노출 이런 이미지를 바꿨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간접 흡연이 피해다라는 게 예전에는 아이가 코를 막고 있는 이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아이에게 이 젖병에 담배를 담아서 주는 좀 다소 충격적인 이미지가 광고회사에 의해서 개발됐어요. 이게 논란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는 이 광고가 아무리 취지가 그렇더라도 아기를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협을 주고 감정적 소구를 해서 흡연자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되게 강력하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식의 광고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런 부정적 이미지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실제로 봤더니 이게 그림 때문에 사람들이 흡연을 줄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금연을 시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었고요. 재밌는 점은 이런 부정적으로 느낀 위협감이 자아 효능감이 높은 금연자의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 효능감이 높다라는 거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되게 막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낮은 이제 외부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비교적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위협감을 주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금연을 시도하게 됐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실제로 흡연량을 줄이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